누나.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회사 집 완전 코로나가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꿔버린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벚꽃 축제가 한참인데 이것도 다 취소되고 요새는 또 공연이나 콘서트도 다 취소 아니에요? 네, 지금 사실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도 취소가 됐는데. 맞아요. RM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네, 근데 우리 슈카 형만 지금 아주 전 왜요? 약간- 스카 형이? 그러니까 나는 왜? 주식 인버스처럼 지금 아주 호재를 맞이하셨어요? 호재예요 지금. 아니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명이 넘더라고요. 스카 형 그 너튜브 방송에서 네. 3만 명 고척돔 채우겠는데? 그 잠실구장은 채울 것 같아요. 아이돌이야 3만 아이돌. 명. 와. 그 방구석 콘서트네.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그렇죠. 다시 원상 복귀를 해서 벚꽃 축제 좀 보러 가고 여의도의 벚꽃이 그렇게 좋은데 주가가요 요즘에 10년 전이 됐어요. 네. 주식 어플 지웠다면서 왜 다 알아? 되게 잘하세요. 그게 어플은 지웠는데 검색을 계속. 네, 초록창에다가 검색해서 살짝 한번 알아보는데 이렇게 눈 가린 다음에 봐. 이렇게 눈 가리고 딱 봐가지고 앞자리 보고 어우 힘내세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하게 주가가 떨어지면 제가 죄인 같더라고요. 다 저를 쳐다보면서 제 말 아니었어 너 이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니,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정말 좋은 노래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오 노래? 노래 어떤 노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죠. 랩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랩이요? 자, 인기가 MC라고 생각하고 그 내 노래를 앞에서? 소개해주세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랩을 지금. 모두가 낄낄 거릴 때 아이 모두가 낄낄 거릴 때 아이 잠깐 이거 아이. 내 노래인데? 트위스tit 내 노래인데 내가 산데 처음 들어보는 노래야. 창피해서 여기 못 보겠어요 저 지금. 아니 원래 보여주세요. 그 노래 그럼 모두가 낄낄거릴 때 트위스트 아이 트위스트. 그러니까 주제가 그럼 딘딘이에요 오늘? 뒷부분에 주제가 나옵니다. 위기를 역습으로 바꾸는 스웩. 오 너 가수구나. 이게 이거를 보고 주제예요 오늘?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잖아요. 너무 위기죠. 다 위기를 역습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전 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역습으로 바꿔서 우리가 극복을 했는지 변화를 깨닫는 그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갑자기 우리 곁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난 광고들이 막 쏟아졌어요. ASDL. 메가패스. 하나로 통신. 굉장히 탑 스타들이 그때 우리 초고속 인터넷 이런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업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컴퓨터라는 게 모든 집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좀 많이 사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몸으로 느껴요. 야호라든지 뭐 굿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마땡 같은 애들이 여기서 심지어 물건을 파는 것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와, 이 인터넷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겠구나. 이게 정말 범상치 않은 변화가 오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챕니다. 기대감이 그만큼 어마어마했다. 그러니까 일단 뒤에 닷컴 자만 붙고 뒤에 IT 자만 붙으면은 투자자들이 야 너무 멋있다. 이거는 엘도라도다. 예전에 금광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도저히 투자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돈이 쫙 몰립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비트코인 같은 거 아니에요? 오. 굉장히 비슷하죠. 뭐 엘도라도다, 골드러시다 다 뭐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올랐냐면은 나스닥 종합 지수라는 건데요. 옛날 그 중간에 뾰족 튀어나온 거 보이죠? 네. 완전히 산처럼 네 혼자. 뾰족 튀었다 혼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게 닷컴 버블, IT 버블 시대에 돈이 몰렸다가 한 번에 뻥 빠져. 터지면서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묻지마 투자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벤처기업 열풍이라는 게 아 맞아 맞아. 이 돈이 얼마나 몰려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얼마까지 올라갔는지를 일단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 2000년, 2001년 무려 20년 전에 코스닥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모르겠는데.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400에서 500이거든요. 2천? 몰라요 저희 진짜. 2000? 더 써요? 더 써요. 설마 2,000원보다 더 올라왔다고? 그럼 코스비보다 더 높은 건데? 2,500. 2500? 거의 비싼데 조금 더 써야 됩니다. 어? 코스닥이 2800까지 올라갔어요. 2800이면 코스닥이?
저때 코스피보다 높이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이 2,600 수준이에요. 코스피가. 근데 어떻게 코스닥이 코스닥이 20년 전에 2,800을 찍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완전 버블. 근데 저 그것도 기억나요. 예전에 코스닭이라는 닭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치킨집이? 치킨집이 이름이 맞아. 코스닭이었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코스닥집이에요? 아니, 치킨집 이름이 코스닥? 코스닭이야. 어느 정도였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됐다가 묻지마 투자로 그냥 올라갔다가 이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버블이 꺼져요. 저 때 그래서 사실 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중앙은행 은행장이었던 이제 그린스펀 아저씨 같은 경우가 이런 건 비이성적 과열이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성으로 행동을 해라. 지금 비이성적 과열이야.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됐죠. 일단 미국의 코스닥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78%? 뭐 이렇게까지 빠졌어요. 한 방에. 78%? 한 방에. 거의 윤상이 형 지금이네. 내가 그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나쁜 자식아! 듣고 있는 게 대단하다. 이게 상상할 수 없죠. 우리나라 코스닥도 2,800을 찍었다가 다시 뭐 500선까지 내려오는데 2,800이 500에 온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그건 거의 그냥 너무 슬픈 끝난 이야기다. 거지. 지금 뭐 이게 지금 20년 전인데 아직도 저 충격 이후로 회복을 못했어요. 계속 400에서 500에 와. 쭉 머물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죠. 진짜 완전 진짜 절벽처럼 떨어졌네. 완전 절벽이죠. 이게 IT 버블, 닷컴 버블인데 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벤처 기업 중에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비슷해요. 왠지 느낌이 벤처라고 하면은 왠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이 몰리지 않을 것 같아. 야, 가사내라. 다 배웠네. 나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녕히 야. 계세요. 그때 얼마나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잃고 정말 벤처 기업에 대한 배신감. 네. 내가 너를 믿고 투자했는데 가격이 뭐 10분의 1 토막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심해지니까 벤처기라는 단어를 그다음부터 잘 안 썼어요. 아. 그랬구나. 또 벤처는 모험 같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넣는 게 내 모험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단어를 스타트업. 스타트업으로 바꿨죠. 인터넷 초고속 통신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실제로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는 엘도라도가 펼쳐져 있는 게 맞았는데 너무 빨리 들어갔다가 그 버블이 꺼지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사실 여기서 다 사람들 접었거든요. 다 포기하고 그래서 저렇게 안 좋았던 적도 있으니까 지금 버텨라 힘내보자? 이거예요? 그들의 안목이 틀리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가 변화의 한 중심에 있었던 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모이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IT 시장을 아직까지 밀고 나가는 기업들이 탄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레이버. 그 기업도 나오죠. 대기업이 됐죠? 대기업이 됐죠. 그쵸. 또 대표적으로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게임을 리니땡 아웃스 없도. 맞아요. 그 기업도 그때를 틈타서 완전히 요즘에는 뭐 대기업으로 올라가고 그 외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만 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위기가 없고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옛날 네이땡 그 초기에 투자했으면은 부자 됐지. SBS 샀지. 맞아요. 응. 그럼 나 너 밑에서 일하는 거야? 아니지 잘랐지 내가. 뭐 없지 여기 그 없을 생각을 거야. 못했다. 그 다음 위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기를 또 얘기해요? 위기가 하나 더 있죠. 위기만 항상 얘기하네. 얘기하는 그 위기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슈카이 영상 보면은 맨날 하도 리먼 얘기해가지고 또 또머니 형이라고. 또머니 형. 또머니 형. 경기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앞뒤로 사이가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위기. 리만.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 위기가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 그게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랑 브래드 피트가 나와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쫙 풀어나가는 그런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영화의 주제가 된 그 자산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태였냐면은 90년대부터 2006년까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미국 주택 가격 지수예요. 주택 가격입니다. 보시면 쭉 올라갔죠. 호황이었어요. 계속 호황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주택 가격은 미국에서 항상 오르는구나. 야, 이거 계속 오르니까 이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사는데 뭐 집을 사는 것만 하면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걸 보고 있던 은행들이
집값이 무조건 오르니까 집을 산다고 오면은 묻지마 대출을 해줘요. 안 될 것 같은데. 집만 산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거야. 영화에서 보시면 강아지한테도 빌려줘요. 에이. 진짜예요. 강아지한테 에이. 빌려줘요. 왜냐하면 강아지의 신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집이 담보로 오는 거잖아요. 이 담보 가격은 무조건 오르니까 이 빌려가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다. 죽은 사람한테도 영화 보면은 돈 빌려주잖아요. 서브 프라임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가장 높은 등급을 프라임 등급, 서브는 그 아래, 상당히 아래에 있는 신용도가 너무 낮은 사람들한테도 서브 프라임이죠. 서브 프라임한 사람들한테도 모기지, 부동산 돈 빌려준 걸 모기지라 그러잖아요. 네. 돈을 빌려줬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게 봉 하면서 날아간 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그러면 그냥 은행이 너무했는데요? 그렇죠. 네. 은행이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회수를 못하면 은행이 망해요. 그치 회수를 못하면은 그 은행이 없어지면은 내가 거기다 넣어놓은 돈이 있으면 다 날라가는 날아가는 건데. 다 날라가죠. 또 은행들이 이거를 갖고 돈놀이를 했어요. 대출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 상품을 담보로 또 돈을 받고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받고 그 상품을 또 팔면서 또 돈을 받고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들었나 봐요. 전문 용어 훌륭하십니다. 연계된 파생 상품을 계속 만드니까 이 버블이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한 방에 다 터졌네 그러면. 한 방에 이 맨 아래에 있는 돌이 없어지면서 그 위에 탑처럼 쌓아놨던 많은 상품들이 와르르. 한 방에 모였어요. 이거를 갖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하나의 이름이 리만 브라더스였어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진 지 1년도 못 버티고 세계 경제가 한 방에 나락으로 갔죠. 좀 무섭네요, 얘기가. 약간 공포만 무서워요. 심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불과 10년 전이었어요. 좀 무서운데. 제가 그때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파릇파릇한. 그래서 제가 작가님께 받아왔거든요. 아까 슈카 형님의 네. 입사 있어, 때 입사한 사진. 입사 사진? 네, 입사 사진. 뭐 그런 게 있나요? 아 왜 이렇게 귀엽지? 와. 아, 저 때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힘들었구나. 하루하루가 힘든 때였죠. 신입사원은 원래 하루하루가 힘들죠. 아 너무 하루하루가 귀엽다. 힘들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저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를 갔냐면은 2,100에 있던 코스피가 900선까지 내려갑니다. 코스피가요? 코스피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1,400, 1,500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1,500에서 뭐 900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부터 저희. 희망이 있어. 그래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지나니까 사회가 변화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저 시대 뭐죠? 첫 번째 저물가가 나왔어요. 네. 두 번째 저출생이 나왔어요. 지금 말한 게 저성장이죠. 사회가 바뀝니다. 스마트폰의 변화와 우리가 어떤 저성장의 변화에 올라탄 기업들, 흔히 말하는 빵도 다 여기 있는 거죠. 땡플리스? 땡플리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변화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IT 기업들만 변화에 올라탔구나. 아니에요. 자, 어디? 피자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 함께 즐겨요 피자. 그 기업은 점유율 1위라던 지배적인 기업이었고 저 아래 바닥에서 어떤 피자 기업이 전략을 짜서 치고 올라옵니다. 파파? 아니고요. 파파 아닌 것 비슷한 같아. 거 요즘에 우리가 도미! 도미죠, 도미. 근데 거기 근데 토미 솔 피자. 네. 세상에 변화가 오는데 무슨 피자 회사가 이 변화에 올라타서 저 뭐 5등, 6등 하던 회사가 1등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냐. 얘네들이 뭘 했냐. 물론 제일 처음에 한 거는 맛을 조금 손봤죠,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의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런 고객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를 저렇게 광고로도 올리기도 했대. 오늘의 고객의 목소리죠, 우리로 치면은. 타임스퀘어. 좀 재밌었겠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듣는 기업이다 이런 거를 PR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은 이분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피자를 시키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주문 방법. 주문 방법을 연구해요, 세상에. 오. 아니, 피자 회사가 피자 맛이나 연구할 것이 무슨 주문 방법을 연구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시키는 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편하게 시키는 피자라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까?
이것만 연구했어. 이것만. 나 캐나다 처음 갔을 때 피자를 먹고 싶은데 전화를 못해 내가. 영어를 그때 못하니까 못하니까. 피자 먹고 싶어서 엉엉 울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좀만 더 빨리 빨리 만들었으면 내가 울지 않았겠지 피자 때문에. 부탁도 안 했겠죠. 그치 그치. 그래서 이 도미솔 피자가 오죽하면 테크 기업이다 이런 표현 써요. 테크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IT 기업이나 뭐 이런 AI 기업이나 뭐 그런 데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들은 뭐 먹거리 업체잖아요. 아니, 왜 IT 기업이 야 우리 전 직원 본사 직원이 한 700명, 800명 되는데 절반이 IT 아 진짜요? 절반. 피자 회사가? 피자 회사가 이거만 연구하니까 근데 그럴만하다.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문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이런 배달에 유리한 IT 기업이라는 걸 소비자들한테 끊임없이 어필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어필을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드론으로 그렇죠. 배달? 드론으로 보여드릴까요? 배달해요? 에이 거짓말. 어머. 떨어뜨려요 그냥? 배달 시험을 완료했구나. 아. 야 이것까지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오, 설마 낙하산? 천천히 줄로 내리는 거죠. 아. 왜 이런 걸 보여줄까요? 우리는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개발을 하고 기울이고 있어. 있고. 너희들 옆에 있어. 우리 드론 곧 갈 거야. 오. 피자는 뭐라고? 도미솔이야. 이걸 계속 어필하는 거죠. 저 드론 안에다가 아 나 저 기업 들어가야겠는데? 저 드론 안에다가 열선 장치 같은 것만 넣어놔도 아, 따뜻하게. 따뜻한 피자. 겨울에 좋죠. 이 아저씨 나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 나랑 빨리 쉐어해야 될 것 같은데. 열선 드론. 전화해. 있네. 콜미. 여기에 올라타는 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자, 이게 도미솔 피자, 미국 도미솔 피자의 지금 2008년도부터 주가인데요. 얼마 뜬 거야? 한 자리 때 있던 주가가 거의 뭐 300불에 갔으니까 이게 최고 올라갔을 때는 거의 30배 정도가. 30배? 30배입니다. 3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늦었어. 거의 그냥 10년 만에 30배. 아우 저 때 내가 울면서 피자 시킬 때 저기다 돈을 넣었어. 피자를 시킬 게 아니라 그쵸. 저기 돈을 넣었어야 했네. 10만 원만 넣었어도 얼마야? 주식을 시켰어야 했죠. 그럼 업계 1위가 되나요 그럼? 업계리가 됐죠. 아까 얘기했던 피자땡을 제치고? 제치고 세계 최대 피자 와. 체인으로 올라섰는데 난 그냥 좋아만 했는데. 멋있다 근데 진짜. 했으니까. 위기를 역습으로 바꾼 도미솔 피자네요. 딘딘 딘딘. 위기를 역습으로 바꾼 남자와 위기를 역습으로 바꾼 피자. 야! 쪼미땡 피자. 그러면은 한 발 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배달을 더 많이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집콕 문화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위기가 만약에 조금 완화됐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문화가 지속이 될까? 아니 전 아니 지금 될것 돌아가진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따뜻해졌어요. 5월, 6월, 7월이 되려 만약에 따뜻해져서 이런 코로나 같은 문제가 싹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우리 다 까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을 살 텐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나? 있지. 주시할 필요가 있죠. 있죠. 네. 주시은 씨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아 뭐야. 아까 그 신입사원 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야,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게 이게 변화일 수도 있다. 남들이 다 잊었을 때 글로 변화를 하는 기업에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올라탈 수 있으면 10년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아, 불과 얼마 전까지 AI. 그러니까요. 그걸 다 까먹었잖아요. 우리 IT 버블 때 생각해보면 버블이 꺼진 다음에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때 포기한 사람들이 사실은 바보였죠. 사실은 그때 포기했으면 안 됐던. 오케이 위기가 지나고 또다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수많은 답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수많은 답을. 야, 제가 너무 많다. 너튜브에서 명언 하나 너무 많다. 발견했거든요. 너무 많은 댓글에서 오안알이래요. 오한알? 와. 네. 슈카 형은 오늘도 안 알려준다. 아니, 야. 아니 근데 어떻게 구독자가 계속 있는 거야? 우리랑 같은 바 있는가? 오늘은 알려주겠지. 알려주겠지. 오늘 알려. 야 네가 언제까지 안 알려주나 보자 설마 이러면서. 다음 주는 알려주겠지. 아니, 다 말해줬잖아요. 어디요? 분명히. 어디 씹어줬어요? 어디 씹어줬어요? 저기로 집었어. 저기. 아, 몇 개를. 엄마. 저기 저기? 돈바라고 써있습니다. 돈바. 좋은 시간 되세요. 엄마. 야 위험하다 위험해. 뭘 위험해.